덕으로 8,000명 가자! 스마트폰으로 경쟁하던 삼성과 애플이 다시 한번 AR로 맞붙고 있습니다. 삼성의 협력사 미국 확장현실, 증강현실 기업 디지랜드가 오는 4월 한국을 찾는데요. 브라이언 해밀턴 디지랜드 판매 마케팅 담당은 최근 덕으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올해 4월 서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부터 AR과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랜드는 이번 행사에서 AR과 XR 스마트 글래스 아르고를 소개하는데요. 아르고는 작년 초 출시된 제품으로 디지랜드가 독자 개발한 도파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도파관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온 빛의 회절과 반사를 활용해 사용자가 보는 글래스에 영상을 투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디지랜드는 이미 삼성과 AR, XR 기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데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투자를 유치했고요. 삼성은 2019년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공동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폰 생태계 인기 날씨 애플리케이션인 캐롯 웨더도 MR 버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애플 팁스터인 M1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X에 캐롯 웨더의 MR 버전 출시 소식을 밝혔습니다. 캐롯 웨더의 MR 버전은 디바이스 특성에 맞게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입체적인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공개된 사진 속에서 3D 지구를 띄워놓고 다양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AI 캐릭터 캐롯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즐거움을 느끼도록 캐롯은 다양한 농담도 건넨다고 하네요.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에 거기다 세계 최고 부자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참전하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 싸움,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증강현실 내지는 확장현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확장현실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이 안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게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번 기사에 언급된 디지렌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나온 것처럼 아르고라는 스마트 글래스로 꽤 유명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이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사회에도 참여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참 메타버스하고 뜨겁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킬러 콘텐츠가 마땅치가 않고요. 수익 구조도 불투명하고 여기에다가 기기도 뭔가 약간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은 이 제품을 공간 컴퓨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은 이렇지만 사실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증강현실 제품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이 최근 도전에 직면한 애플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 제품군 자체가 폭넓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면 애플이 드디어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을 했다는 거고요. 아마 아이폰 15 출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만 중국 쪽에서 매출액이 13%나 줄어든 거는 어느 정도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방한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전체 매출액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1195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여기에서 아이폰 매출이 69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아이패드 쪽 매출은 두 개 합쳐갖고 200억 달러도 안 돼요. 두 부분 모두 역성장을 이어갔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애플에서 이 휴대폰 장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프로가 애플의 지금 상황에서 구세주가 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제품을 내놓게 되면 다른 경쟁 회사들이 경쟁 제품을 내놓거나 더 나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게 되니까요. 물론 애플이 하면 삼성전자도 하죠. 아이패드가 나오니까 탭이 나오고 에어팟이 나오니까 버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삼성전자 역시 여기에 나오는 대로 XL 디바이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플렉스 매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에 구글 그리고 퀄컴과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폼팩터를 만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파트너 회사인 디지렌즈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고 이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 역시 LG전자와 협력을 해서 이런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시 이 분야가 성장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태티스타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전망을 한 자료를 보면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모두 B2C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몸집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거를 다 포함한 메타버스 시장, 이거는 지난해 매출액이 744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2030년에는 5,078억 달러로 6배가 넘게 거의 7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애플이 나서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까지 접목이 되면은 이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AR이나 MR이나 XR이나 VR이나 아직까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기가 더 좋아져야 될 거고요. 킬러 콘텐츠, 이거는 아무래도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과거에 3D TV도 콘텐츠 부족 같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요, 안경이라는 걸 하나 더 쓴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귀찮았다는 점도 이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안경 하나 쓰는 것도 귀찮은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고요, 무겁고요, 배터리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제가 많다는 건요, 시장이 초기라는 뜻이고요. 누군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시장을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